안녕하십니까. 피깃 코리아와 함께하는 두비즈 웹이나 진행을 맡은 첨단 김진희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팩토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슈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산업 현장의 이제 자동화일 텐데요. 아시다시피 뭐 산업 현장의 자동화를 위해서 로봇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육축 다관절 로봇암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제조 기술에 적용되고 있지만 로봇만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현장에 상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오늘 이제 말씀 나눌 피깃의 이런 솔루션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깃 코리아에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적용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고객한테 시청하시는 분들께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전달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희와 함께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웨비나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직접 질문 올려주시고 설문도 진행이 됩니다. 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웨비나 후반부 혹은 실시간으로 Q&A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설문도 진행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웨비나 이후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 피깃 코리아와 함께 준비한 소정의 경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깃 코리아와 함께 하는 두비즈 웨비나 제조기술 혁신을 위한 3D 로봇 비전 솔루션 플랫폼 피깃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피깃 코리아의 조영범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님이시죠. 조영범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이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피깃 코리아 조영범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를 맡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해서 발표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업 현장의 이제 자동화는 어쨌든 앞으로 이제 가야 될 방향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로봇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마련이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로봇에는 제조 로봇 그리고 뭐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이런 산업용 로봇들이 계속해서 이제 도입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산업용 로봇 시장도 이제 가파르게 이제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피깃이 제공하는 솔루션, 이러한 이제 산업용 로봇의 쓰임새를 이제 한 차원 높여주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뭐 4차 산업혁명도 있고 있으면서 로봇 사용량이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현장에서는 실제 작업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로봇이 많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로봇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자동화가 아닌 로봇 자동화에서 또 한 차원 나아가는 자동화를 한다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로봇의 눈을 가지고 네, 어떻게 이 기존에 하지 못했던 자동화를 해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이제 산업 현장에 로봇이 이제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됐고, 맞습니다. 저희 한국도 보면은 탑5 안에 뭐 맞습니다. 1, 2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만큼 네. 이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큰 시장인데, 맞습니다. 그냥 이 로봇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의 모든 게 자동화가 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죠? 네. 이런 피깃과 같은 이런 솔루션이 도입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이제 한 차원 높은 솔루션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오늘 그런 사례들을 많이 준비를 하셨죠? 네. 뭐 기존에 6월 달에 했던 저희 네네. 웨비나를 참석하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네. 그때는 피깃이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은 이번 웨비나를 준비한 거는 네네. 저희가 3년 동안 4년 동안 4년 동안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현장에 적용했고 네네. 어떻게 적용을 했고 뭐 어떻게 컨설팅을 해왔고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웨비나를 또 다시 한번 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4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이제 니즈들이 있었을 테고 그 네, 니즈를 결국에 피기 솔루션을 통해 어떻게 네, 예, 그런 것들을 해결했는지 네, 맞습니다. 예,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 네. 예,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핵심 메시지는 네. 피깃을 사용하게 된다면 음, 기존의 로봇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를 할 수 있느냐를 하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키 메시지고, 로봇에 눈을 달아서 비정렬되어 있는 아니면 뭐 어떤 실제로 정렬되어 있지 않는 제품들을 네. 어떻게 로봇이 따라가면서 작업을 하는지에 네. 대해서 최대한 설명드리고. 어쨌든 그런 작업들이 되게 이제 쉽게 네, 맞습니다. 예, 된다라는 것도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좀 기억하면서 이제 웨비나 시청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피깃 솔루션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살펴보기에 앞서서 피깃이 좀 어떤 회사인지 예, 네.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깃이라는 메이커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관심이 있어서 와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처음 이제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회사는 피깃을 소개하기 앞서서 피깃은 먼저 이제 2010년에 벨기에 루벤 공대에서 스핀오프한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인터모달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출범하게 된 로봇 3D 비전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인터모달릭스는 구글이나 나사, ABB, 보쉬 등 여러 이제 굴지의 이제 글로벌 회사들과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제 이런 회사가 아닌 여러 이제 프로젝트를 하던 와중에 이제 3D 비전을 이용한 빈피킹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시장을 조사하게 되고, 시장을 조사하면서 피깃이라는 이런 3D 비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구나라는 거를 회사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피깃이라는 브랜드가 2016년에 이제 유럽에서 벨기에에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깃은 실제로 2016년에 벨기에에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고, 2018년에 이제 한국, 2019년에 미국 지사를 이제 설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2016년에 이제 벨기에 본사를 차리고, 그때까지는 전부 이제 대리점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공급을 했었지만, 이제 실제로 2018년, 19년 미국 지사를 설립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현재까지 이제 저희가 6년 동안 이제 저희 제품도 개발을 하고 여러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이제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하면서 기존의 자동화에 한계가 있었던 여러 프로젝트들을 피깃을 이용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양산에 성공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피깃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벨기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한국, 미국의 지사를 설립하고 전 세계 공식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포인트들이 전부 저희 공식 대리점입니다. 그래서 판매 및 이제 서포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한국에 가장 먼저 미국보다도 한국 시장에 먼저 진출을 맞습니다. 한 케이스가 되네요. 예. 그 전에 이제 지사를 설립한 물론 대리점들은 다 있었고, 지사를 실제로 이제 뭐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국내가 뭐 테스트베드 역할을 또 한다던가 하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고,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을 1인당 이제 로봇 사용 대수로 치면 글로벌에서 지금은 이제 싱가포르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가 1위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로봇 메이커들한테는 핫한 시장입니다. 저희 한국이. 그럼 국내 이제 국내 지사에서 이제 하는 역할들이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까? 뭐 연구 R&D 역할도 같이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많은 업무를 하는데 물론 판매 지원 업무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니즈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이 저희가 실제로 만든 프로덕트가 아닌 또 필요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하는 뭔가
고객이 필요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건데 그것도 저희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시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맞는 이제 개발 로드맵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피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설명해 주실 요 피깃 솔루션 어떻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어떤 그 프로세스로 이제 활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뒤에 보시면 이제 보이는 사진의 제품들이 제품이 피깃을 구매하면 저희가 이제 고객으로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그 카메라, 프로세서, 케이블류,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장표 하나를 가지고 피깃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깃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로 이제 카메라, 프로세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저희가 고객한테 이제 고객이 구매하시면 이제 전달을 하고 있으면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로봇 브랜드뿐만 아니고 지금은 뭐 PLC 아니면 PC와도 통신을 해서 되게 유연하게 통신을 하면서 현장에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깃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딱 맞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은 로봇 가이던스, 그다음 빔피킹, 이제 빔피킹을 통한 이제 머신 로딩 또는 이제 디팔레타이징, 그다음에 어셈블리, 조립 혹은 인스펙션 가이던스까지 이제 여러 어플리케이션별 에디지를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새 그러면 국내에서도 저런 지금 5가지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해 주셨는데 주로 어떤 쪽의 니즈들이 많나요? 다 많습니다. 전부 다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퍼센테이지로 비중으로 따지자면 올해는 로봇 가이던스가 조금 강세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뭐 빔피킹 혹은 뭐 디팔레타이징, 머신 로딩 이게 또 꽤 많았다면 올해는 또 가이던스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기 5가지 애플리케이션이 기존의 산업 현장에 이제 로봇을 도입했지만 로봇으로 자동화를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 맞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들에 대해서 결국에 이런 애플리케이션 피깃의 솔루션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라는 이슈를 이제 고객 쪽에서 던지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주는 5가지 애플리케이션, 그죠? 그러면 왜 피깃인지, 왜 요 피깃 솔루션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왜 피깃을 사용해야 하고 고객이 어떤 부분을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생산 공장 안에는 4차 산업혁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키워드는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도 될 거고 뭐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뭐 모든 설비에 대해서 뭐 실제적으로 유기적인 이제 정보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 있을 건데 거기에 이제 피깃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안에서 뭐 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동차 쪽 사진, 조립하는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왼쪽 사진은 사람이 제품을 지그에 로딩을 하고 사람이 실제로 스폰 용접건을 무거운 스폰 용접건을 들고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공정에서 조립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저 사람들이 저걸 잡아서 다음 공정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한 1980년대, 90년대 한 요 정도 이제 한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던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대량으로 생산하기도 어렵고 사람이 이제 계속 모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생산량도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작업자 또한 이제 질환이 많으시는 거죠. 근골격계 질환이나 아니면 용접을 하면서 나오는 흉에 의해서 이제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수량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거를 기계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로봇이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사진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만나는 이제 로봇 생산 자동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네. 모두 다 기계를 이용해서 정위치에 있는 부품을 로봇은 쉽게 생각해서 사람이 직접 교시한 대로만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시한 대로 움직이면서 빠른 시간 내에 생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다 품종은 아니지만 대량 생산은 가능한 네. 경우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이제 로봇에 눈을 달아주거나 눈과 뇌를 로봇은 무조건 물론 뇌가 있지만 근데 또 다시 이제 보조할 수 있는 뇌를 달아준다면 제품이 정위치에 있지 않거나 다품종인 경우에도 이제 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을 유연하게 할 수 있게 저희 피깃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네. 영상을 보면서 네. 한번 또 설명. 일단 영상 먼저 보고 네. 다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네네. 해당 영상이 어떤 영상입니까? 네, 이 영상은 지금 자동차 부품을 이제 용접을 하는 공정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밑에 AGV가 놓아져 있고 네네네. 위에는 간이지그를 두고 있습니다. 저 위에 이제 제품을 두고 용접을 하는데 저 밑에 AGV가 아무래도 정지를 하더라도 지그처럼 앞서 보여주셨던 뭐 그런 레일 타입의 지그처럼 대차 타입의 지그처럼 정위치를 할 수는 없고 한 100m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0mm 정도의 정지 위치 오차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정지 위치에서의 오차를 가지더라도 실제 용접점을 100mm 정도 떨어져서 용접을 해버리면 불량이 나겠죠, 제품에. 그렇죠. 그래서 고객에서 만족하는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mm 이내에 이제 오차를 가지고 용접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비전을 통해서 100mm가 틀어지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비전으로 제품을 찾고 100mm 위치 오차 안에서 실제로 로봇이 1mm 이내 오차를 가지면서 작업을 하는 거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왜 피깃인지 영상까지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깃을 이제 어떻게 좀 사용하면 좋을지, 어떻게 이제 이용이 되는 건지 그 영상들을, 그 이제 자료들을 한번 보면서 또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제 쓰는지에 대해 설명을 네네. 드리고자 하는데 피깃은 사실 가장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와닿는 거는 이미 3D 비전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렇죠. 실제로 네네.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거나 고객 미팅을 해보면 이미 3D 비전으로 테스트를 했거나 아니면 2D 비전 플러스 변이 센서를 네네네.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아니면 너무 어려워요. 고치기 어렵습니다. 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전을 쓰셨던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피깃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로봇 가이던스나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쓰려면 먼저 비전하고 로봇이 캘리브레이션이 돼 있어야 네, 그렇죠. 비전에서 찾은 데이터를 로봇이 정확하게 그 데이터대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캘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캘리브레이션은 저희는 총 10가지 포즈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을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로봇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이제 툴 센터 포인트를 이제 TCP 캘리브레이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건데 이제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로봇의 밖에 고정부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로봇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는 무조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 카메라가 로봇에 달려 있는 경우에는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가 어떤 로봇의 밖에 이제 반경 안에 고정부에 이제 고정을 해놓고 10가지 포즈를 등록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원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로봇이 움직이면서 그때의 자세를 피깃에서 받고 또 비전에서 찾은 그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의 데이터를 네. 또 비전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 저희 피깃에서 그 위치를 계산해서 로봇 플랜지로부터 로봇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경우에는 플랜지로부터 카메라 프레임까지의 거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카메라에서 찾은 제품 데이터를 로봇 베이스 좌표계로 변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영상에서 앞으로 볼 영상에서 하는 것들을 네.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영상을 한번 보면서 네, 캘리브레이션이 어떻게 해주시죠. 얼마나 네. 쉽게 되는지 한번 네,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쉽다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웹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실제로 캘리브레이션 하는 작업인데요. 지금 마우스 클릭만으로 어떤 화면으로 보정 작업을 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고 10가지 포즈를 이제 등록을 한 후에 밑에 보시면 로봇에서 위치를 이동해 가면서 지금은 네 가지 포즈를 변경해 가면서 X, Y, Z에 대한 좌표를 변환값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로테이션 값, RZ에 대한 값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고요. 근데 물론 모두 다 취득을 합니다. 6가지 3차원 좌표계를 모두 다 취득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각도를 주면서 움직이면서 지금은 또 RX, RY에 대한 각도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득을 하고 나면 10가지 포즈로 취득을 하고 나면 이제 로봇에서 프로그램을 다 읽게 되고 그러고 나면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됐다고 저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카메라 프레임과 로봇 플랜지 프레임, 베이스 프레임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고 이제 그 상황에서 로봇 베이스 프레임, 로봇 플랜지 프레임, 카메라 프레임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깃에서 또 하나 유용한 점은 저희가 공정에서 계속 양산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카메라 위치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뭐 그렇죠. 로봇의 위치가 틀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생산 중에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가 고정되어 있으면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유효성을 측정한 다음에 네. 그 유효성에서 우리가 뭐 범위를 설정해 놓고 그 범위보다 뭐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저희가 실제로 공정상에 이제 에러 메시지를 띄워서 이 라인이 제품이 파손되지 않게끔 이제 대량 분량이 나지 않게끔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또 그런 기능을 또 구현해 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표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앞서 이제 피깃 캘리브레이션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이제 제가 자세하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이 시간도 사실 많이 길지 그렇죠, 않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 가장 중요하고 그럼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봇 비전을 저희가 처음에 검토 의뢰가 와서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고객을 만나서 이제 세미나를 하거나 하면서 로봇 비전을 이미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 로봇 비전을 사용함에 있어서 유저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서 그동안 이제 비전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많이 했는데 네. 실패하신 분들 아니 이 자동화 프로젝트가 조금 이제 비전 때문에 힘들었던 경우가 있으신 후에 더 이상 비전을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많으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네. 그걸 이제 어떻게 피깃으로 저희가 대체했고 했냐면 그런 분들께 저희는 이제 피깃에서는 저희 뭐 대리점이 됐건 저희가 됐건 가서 어느 부분에서 프로젝트가 어려웠고 그 비전에서 어느 부분이 어려웠으면 어떤 점을 개선하는지에 대해서 개선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피깃을 달아서 다시 또 그걸 하나하나 검증을 해서 실제 고객한테 보여드리고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네. 양산으로 이끌어 나가는 네. 말이 아니고 역할을 예. 실제로 해야 됩니다. 실제로. 네. 예.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네. 이 카메라로 이제 촬영하면 조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조명은 이 카메라에 어디 달려 있는 건가요? 사실 저희는 구조광 타입의 비전을 사용하는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외부 조명이 필요한 거의 비전은 2D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2D 비전은 그냥 찍힌 이미지 픽셀을 가지고 구분을 해내는 게 비전이고 저희는
2D 이미지 센서는 그냥 패턴을 확인하기 위한 거고 저희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3D 공간상에 이제 네네. 나타내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살짝 이제 지금 돌아갔는데 네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또 드려보면 네네. 예, 비전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래서 오차가 이제 발생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 오차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AGV에서 이제 공정을 보면 네. 1mm 이내의 공차로 저희가 만족을 하는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네. 그거를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오차가 날 수 있는 변수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만약에 오차가 많이 나면 어디서 오차가 났는지 또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차가 날 수 있는 요인들이 카메라 정확도가 독립 요인으로는 카메라 정확도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요. 아니면 로봇 자체의 정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저가 실제로 설정하는 TCP 캘리브레이션이 잘못됐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복합적인 요인으로는 카메라에서 찾은 아까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어떻게 피깃에서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로봇과 아까 카메라의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많은 오차들이 발생할 것 같지만 요인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인들 하나하나를 분석할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저 하나하나를 분석해 가면서 양산으로 실제로 네, 성공적으로 네네. 네,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네. 겁니다. 이렇게 지금 피기 솔루션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포인트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성, 사용자 편의성이 네, 맞습니다. 상당하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좀 일련의 뭐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뭐 저조차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저희 회사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네. 실제 유저 구매자분들 중에 실제로 비전을 엔지니어처럼 다루시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저조차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피깃을 사용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공급을 하면서도 그렇고 올해 또 되게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항상 이지투이즈를 얘기하지만 네. 이제 보통 이제 자동화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이제 로봇도 알고 자동화도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비전은 비전문가시죠. 그렇죠. 비전의 비전문가지만 자동화에서는 또 전문가이신 분들이 여러 이제 뭐 저희 고객 중에 한 큰 뭐 세 프로젝트의 담당자 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교육만 이제 현장 가서 교육만 하고 몇 시간이요? 제가 그날 바빠가지고 한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4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그 뒤에 프로젝트 양산까지 성공을 하시고 그러고 실제로 본인이 다 등록하시고 자동화까지 다 하신 거예요. 네네. 그 4시간 교육받은 걸 네, 가지고 네, 실제 프로젝트를 네, 실제 끝내셨다. 네, 혼자서 끝내셨어요. 아무 지원, 네. 뭐 전화로 한 번씩 지원한 적이 있는데 네. 진짜 거의 지원이 없어요. 이 정도면 저는 진짜 양념 하나도 안 친 거죠. 양념 하나도 안 쳤어요. 진짜. 그만큼 이제 사용하기가 이제 편하다. 네, 라는 저는 거네. 이거를 네. 되게 어떻게 하나의 또 사례로 만들고 싶긴 한데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네, 공모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도 뭔가 처음에 어떤 솔루션을 접할 때 네, 맞습니다. 겁부터 쉬워요. 나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잘못 만지면 뭐 큰일 로봇이 났네. 뭐 네. 네, 파손이 근데, 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제 사용 편의성이 담보가 된다면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생산성이라든가 효과까지 보여준다면 그거야말로 뭐 맞습니다.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피깃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피깃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아까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네. 그 애플리케이션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빈도수가 높은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 현장에서 이런 자동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동화되지 못한 그 로봇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맞습니다. 하나가 이제 빈피킹인데 네. 빈피킹은 뭐 아시다시피 무작위로 이제 적재된 부품을 꺼내서 기계에 투입하는 이제 공정인데 네. 이 부분이 여전히 네. 수작업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사실 수작업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크게 자동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면 네. 당연히 랜덤으로 담겨 있는 부품을 상자에 있는 부품을 작업자가 잡아서 지그에 로딩하는 데 이거를 쓰지 않으려면 보통 이제 피더를 이용해서 그렇죠, 사용을 그렇죠. 하시죠. 근데 무겁고 큰 물건들은 피더를 사용하기 또 어려워요. 그렇죠. 뭐 아니면 뭐 형태가 너무 복잡하면 끼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피더를 사용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피더에 넣기 위해서는 또 다시 작업자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피깃에서는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오토메이션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피깃을 출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 빈피킹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은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랜덤하게 담겨 있는 거를 티칭을 해주지 않고 어떻게 아니면 뭐 포스 센서를 달아서 뭐 이렇게 만져가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만져가는데 형태를 만져가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눈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그 랜덤하게 담겨 있는 거를 꺼내는 작업을 이제 빈피킹이라고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저희 하나의 이제 자동화 챌린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하고 피깃을 사용해서 자동화를 진행을 한다면 네. 이제 실제 생산 작업자분들이 이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면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근골격계 질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단순 반복 작업을 계속 8시간씩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죠, 하시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시던 그 작업자분들이 실제로 이제 피깃과 로봇이 들어가게 된다. 그 자리에 피깃과 로봇이 들어가게 된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기계를 가동하는 이제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작업자가 아닌 오퍼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다시 한 단계 또 나은 뭔가 그렇죠.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지금은 그냥 단순 반복 작업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네. 사진에서도 이제 보이다시피 네. 그 단순 반복 작업을 하시는 그 맞습니다. 작업자들이시잖아요. 네, 네, 이 맞습니다.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 작업들을 뭐 대여섯 시간, 많게는 8시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무거운 것들을 들거나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맞습니다. 그런 질환들도 따라오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피깃 솔루션이 네.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빈피킹이 이제 위와 같은 작업을 이제 간단하게 빈피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빈피킹이라고 하면은 어떤 박스 안에 있는 제품을 꺼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빈피킹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빈피킹과 이제 제가 왜 두 가지를 사진을 비교했냐면 밑에 사진은 이제 팔레트 위에 이제 박스나 뭐 포대자루 같이 이제 그런 이제 백스를 꺼내서 어디 뭐 투입을 하는 컨베이어로 올리는 네.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사실 빈피킹은 아니고요. 3D 비전을 이용한 픽앤플레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빈피킹은 상자 안에 담겨 있는 물건을 이제 툴이 충돌을 하는 것까지 방지하면서 로봇 자세를 만들어내고 그 충돌하지 않는 위치의 물건을 꺼내서 이제 기계로 실제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 작업이 사실 어렵거든요. 네, 저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게 어려운데 저거를 쉽게 저 작업 빈피킹이라는 작업을 쉽게 피깃 엔진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인터페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이 바로 뒤에 영상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네. 피깃을 실제 사용하시게 되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피깃을 사용하면 그러면 다 자동화가 되느냐라는 것도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로봇에 눈을 달았다고 해서 진짜 사람의 눈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따라가면서 하는 거는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가 잡는 물건은 실제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갖다 놔야 될 위치에 대해서는 어느 유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공정마다 그렇죠.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상에 보시는 초록색 위치라고 해야 되죠. 물건의 위치와 물건을 잡기 전 위치
물건이 잡고 난 다음에 이동할 위치까지는 피깃에서 제공을 합니다. 근데 피깃에서 제공을 하는 거는 초록색의 위치인 거고, 근데 저 초록색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잡은 위치에서 이제 갖다 놓을 위치까지는 작업 그 사용자분이 직접 교시를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피깃에서 나타내는 할 수 있는 네.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설명하셨던 부분들을 좀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네네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이제 네. 빔 피킹 영상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해당 내용은 이제 저희 이제 빔 피킹을 쉽게 이제 가장 빠르게 이제 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저 빨간색 이제 플라스틱 링을 저런 식으로 로봇이 잡을 수 있는 게 총 3가지 방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 홀에 이제 툴을 살펴서 잡는 경우와 플랜지를 그리핑하는 경우, 이 2가지 경우로 할 수 있는데, 모델은 앞서 보신 것처럼 CAD로 등록을 했고,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툴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CAD 파일로. 그러니까 3D CAD 파일로 툴을 등록하는 이유는 충돌을 검지를 해야지 이제 충돌을 피해가면서 저희가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충돌 방지를 위해서 TCP의 툴을 저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디를 잡을지도 지금 인터페이스 상에서 저렇게 직관적으로 보면서 실제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픽포인트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찾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는 분명히 아까 그 홀의 수직 방향으로 픽포인트를 등록을 해놨는데, 방금 보셨던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물건이 꺾여져 있지만 툴이 이렇게 꺾여서 잡게 되죠. 왜냐하면 이 바깥에 있는 벽과 충돌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연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저 툴이 실제로 유연하게 저렇게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이제 어쩔 수 없이 뭔가 정위치를 위해서 뭐 핀을 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마그넷을 마그넷을 쓴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기울여서 잡더라도 그 뒤에는 그 상태로 그대로 가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픽포인트 1번, 2번, 3번을 지정해 놨는데, 플랜지를 잡을 때는 바로 저 슈트라고 하겠습니다. 저 슈트로 바로 가게 되고, 홀을 잡았을 때는 저렇게 직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플랜지를 잡고 다시 또 슈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꺾여 있는 각도와 잡았을 때 위치는 피깃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갖다 놓을 때도 항상 동일하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딱 정위치로 한 가지의 자세로만 잡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지금 이렇게는 사용할 수 없어서, 툴의 유연성도 또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고객과 컨설팅을 할 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깃에서 다 꺼내고 나면 저런 식으로 이제 다 꺼냈다고 이제 또 다시 로봇으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빔 피킹을 실제 사례로 보게 되면, 이제 국내 사례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인천에 있는 이제 진명 파워텍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을 이제 하는 건데, 기존에 요 빔 피킹 그러니까 피깃을 도입하기 전에는 요 작업은 어떻게? 지금 로봇이 서 있는 저 자리가 작업자가 서는 자리입니다. 작업자가 원래는 작업자가 하던 자리였군요. 네, 되게 좁습니다. 원래는 저런 이제 실제 가공 라인을 보게 되면 면적이 최대한 좁게 놔야 가공기를 하나라도 더 넣을 수 있고, 그렇죠. 하나라도 더 넣어야 회사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작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더를 쓸 수가 없어요. 피더를 써버리면 공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로봇을 쓰고, 그 로봇을 쓴 자세에서 딱 이전에서 이제 공급한 그 팔레트 채로 갖다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 다음 영상은 이제 이제 같은 형태의 박스가 아니고 이제 다른 형태의 박스들을 이제 놔두고 이제 빔 피킹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어포스토라는 회사에서 본사에서 한 데모인데, 어포스토라는 회사에서 데모 테스트 의뢰가 왔었고, 저희는 여러 가지 박스를 두고 약 상자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반복성 신뢰성 테스트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돌려서 얼마나 왔다 갔다 했고 뭐 피킹 성공률이 어떻게 되고 MT는 얼마나 됐고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 영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모를 하고 고객에게 제출을 하고 나서 나온 결과물이 실제로 어퍼스토어라는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네. 했습니다. 제약 자동화를. 근데 한국은 약국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가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실제 마트 안에 뭐 약국이 있다든지 네. 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제약 상자들을 막 담아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꺼낸 후에 그러면 저기서 하나씩 이렇게 꺼내주는 거죠. 그때 작업을 하는 거를 피깃을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자동화를 구현해서 이 하나의 이제 제약 SI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는 이런 또 사례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영상과 함께 빈피킹에서의 이제 피기 솔루션이 네. 어떻게 이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네. 다음 애플리케이션, 다음 챌린지는 이제 로봇 가이던스 쪽입니다. 네, 로봇 맞습니다. 가이던스 쪽에서도 상당한 이슈들이 많죠. 네. 여전히 이제 산업 현장의 이제 큰 부품의 조립 검사는 여전히 이제 노동 집약적인 프로세스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피깃의 솔루션을 활용을 한다면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제 명쾌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긴데요. 그 네.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로봇 가이던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빈피킹은 딱 특정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로봇 가이던스는 사실 엄청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로봇으로 본다면 네. 뭐 웰딩이 될 수도 있고 실링이 될 수도 있고 뭐 샌딩이 될 수도 있고 검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작업들을 이제 비전으로 가이던스 해주면서 하는 게 이제 로봇 가이던스인데 네. 아까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정말 많은 이제 로봇 가이던스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 가이던스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피깃을 가지고 운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또한 사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로봇이 실제로 이런 사각 박스의 외곽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뭔가 용접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티칭 포인트를 로봇 베이스 기준으로 했을 때 W1과 2와 3과 4의 티칭 포인트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로봇 베이스 기준으로의 위치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걸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물건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한 상태에서 그때 이제 비전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피깃에서는 저기 보이는 5라고 되어 있는 프레임이 생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5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로봇에서 그 프레임을 기준으로 다시 W1과 2와 3과 4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로봇 베이스가 아닌 5 프레임을 기준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이동시켰습니다. 이동시킨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이 비전이 없는 상태라면 당연히 눈이 없으니까 얘는 또다시 원래 교시했던 대로만 움직일 그러겠죠. 겁니다. 네. 근데 비전이 있다면 저희가 그 물건을 찾게 되고 그 물건은 비록 돌아가고 이 180도 돌아가고 이동을 했지만 이 물건은 똑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비전에서는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기 5 프레임이 5 프레임으로 위치가 이동한 그 프레임이 생성하게 되고 그러면 그 프레임을 기준으로 그 W1, 2, 3, 4에 대한 프레임 또한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원리를 통해서 가이던스를 진행을 하게 됐고 네. 이게 이 가이던스의 좀 기초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아닙니다. 네. 가이던스 원리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원리만 봐서는 솔직히 맞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럼 영상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영상으로 한번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이제 해당 영상은 이제 저희가 자동차 쪽에서 자동차 업계에서 좀 이렇게 문의가 들어온 게 있어서 네네. 데모 영상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처음에 앞서 보신 것처럼 제품을 촬영을 하고 프레임을 만들고 지금은 티칭하고 그 자세에서 제가 한번 반복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아마 한 150m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끝에 두고 150mm가 틀어진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프레임을 비전은 다시 이제 지금은 앞서 설명드린 5-가 만들어진 거죠. 5-가 만들어진 상태에서도 똑같이 도어의 끝부분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리핏 테스트 이제 얼마나 정도를 잘 따라가는지 얼마만큼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좀 테스트해 보려고 리핏 테스트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도어를 이리저리 틀어가면서 계속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보시면은 3가지 프레임을 이렇게 3번을 이렇게 네. 찾거든요. 네네. 그걸 하는 이유는 제품이 큰 경우에 중간을 자꾸 찾으면 이게 비전에서 오차가 생겨버리면 멀어질수록 뒤로 가면 오차 값이 커지기 때문에 네. 앞서 보셨던 그 AGV 위에 그 용접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큰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멀리의 3가지 포인트를 찾고 그걸 가지고 중앙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오차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반복 오차가 지금 따라가는 이런 반복 오차가 훨씬 더 정밀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다음 영상은 이제 저희가 실제 두산지게차에 네. 이제 납품을 한 케이스인데, 이것 또한 위에 보시면은 카메라가 지금 지게차의 카운터웨이트라고 하는데, 저걸 이제 도장을 한 상태에서 한번 이제 샌딩을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이거를 원래는 사람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 카운터웨이트가 엄청 무거운데 저 무거운 거를 지게차가 들어서 저 컨베이 위에 놔둬주게 됩니다. 지게차가 컨베이 위에 놔둔다는 거는 무겁기 때문에 또 정렬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계속 틀어지고 얘가 또 3차원으로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비전으로 찾아서 이 샌딩을 계속 같은 위치를 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해당 작업은 저희는 이제 이걸 핏업이라고 하는데, H빔입니다. 네. H빔에 이 용접을 해야 되는 저런 이제 부재들이 있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이어주는 네. H빔과 H빔을 엮는 이제 부재들을 저렇게 용접을 해야 되는데, H빔 자체도 오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재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로봇만 이용해서 한다면 오차가 발생해서 저 간격이 편측으로 다 밀어도 1mm거든요. 그 양측으로 치면 0.5mm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네. 저 사이를 쏙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데이터만 갖고 하게 되면 무조건 오차가 나거나 뭐 부재를 드랍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비전을 통해서 위치를 찾고 피팅을 하는, 핏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재를 어떻게 잡든지 이 모재가 어디에 위치하든지 저희는 정확하게 해당 위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작업도 되게 많습니다. 가이던스가. 네. 이 조립을 하는 거에는 되게 많거든요. 또 용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뭐 되게 많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공식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유튜브에 있는 이제 영상을 이제 좀 최대한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고, 이 다음 영상은 이제 저희가 지금 벌써 양산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현재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직접 저희 공식 대리점이 아닌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직접 조금 배운 상태에서 모델을 등록하고 신규 모델도 등록하고 이제 하는 라인이 사실 이 라인도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그 사례인데, 네. 이제 LG 창원 공장의 이제 냉장고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네, 많이 그래서- 소개가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대 공장이라고 이제 LG에서는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피깃이 한 10대 가량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 LG전자 여기 지금 이 등대 공장에 들어가 있는 피깃의 솔루션은 그 로봇 가이던스 쪽 네, 애플리케이션.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죠. 이게 등대 공장이 이제 스마트 공장이 이제 어쨌든 등대처럼 이제 비춘다. 모든 네. 그 공장의 등대 역할을 해라. 네, 이렇게 맞습니다. 잘 구성돼 있다. 그러니까 네, 그런 혁신 기술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이제 앞으로의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보고 따라해라라는 이런 경험을 맞습니다. 많이 이제 집약해 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비전이 쓰이게 된 것도 사실은 2D 비전으로 검토를 하셨다가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공정이었기 때문에 네네. 성공을 해야 되는 공정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 테스트를 하는 와중에 저희께 선정이 되어서 실제로 라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저런 공정이었죠? 네, 지금 네.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건데요. 아, 네. 네. 지금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용조. 네, 모든 아, 핵심 다양한, 공정에 대해서 네, 3D 비전 비전. 기술을 통해서 네. 이제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반짝이는 것들은 네. 이제 더 3D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도어를 잡고 이제 도어를 조립하는데 여기에 이제 피깃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한번 가려서 보이진 않는데 네. 네. 원래 네. 저 작업들도 기존에는 작업자가 있어요. 작업자가. 네. 근데 저게 지금 저렇게 작업자가 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게 하나가 우리가 집에 요새 이제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 정수기가 달려 있는 이제 냉장고 아, 도어가 있죠.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한 23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아, 물 한 짝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23kg짜리를 작업자 계속 들어서 그렇죠. 네. 작업한다고 하면 아, 허리 아파요. 여기는 또 자동차 공장이나 음. 다른 이제 사이클 타임이 좀 긴 공장과는 다르게 사이클이 엄청 빠릅니다. 한 12초, 13초 이 정도가 되는데 그 12초마다 하나씩 계속 이렇게 도어를 옮긴다고 생각하면 작업자분들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거를 3D 비전을 통해서 물건을 냉장고의 힌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도어를 조립하는 것까지. 네. 이게 단순히 이제 로봇만 도입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로봇이 자동화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네. 로봇이 다 대체하는 게 맞냐, 다 네, 대체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지만 또 맞습니다. 그건 아니네요. 네. 그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현장에도 진짜 실제로 가면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생각은 피깃을 이용한 새로운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근골격 질환이 아닌 네, 그렇죠. 사람이 사람다운 네, 일을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작업 좀 환경도 되게 상당히 이제 개선이 네.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다양한 솔루션, 다양한 이제 이슈를 이제 피깃이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도 이제 설명했다시피 2018년도에 국내 지사가 생겼고요. 네. 지금 지사는 동탄에 위치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네. 회사는 동탄에 위치해 있고요. 네네. 회사 사무실은 동탄에 위치해 있고 저희가 테스트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테스트가 지금 하고 회사에 있습니다. 아주 많은데 네, 해야 될 게 아주 많은데 네. 네.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저희 회사에 샘플 테스트를 요청하실 수도 있고 좀 거리가 멀다라고 하시면 네. 저희가 또 국내 지역마다 다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저희 파트너사에 또 요청하셔서 데모를 테스트를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이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네. 여전히 로봇은 로봇 할 일만 하고 옆에서 이제 수작업으로 하는 작업자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요것도 가능한가? 저것도 가능한가?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계속 생각을 하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다면 바로 이제 연락 네. 드리면 되죠. 네,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연락 주시면 네네. 해당 이메일이나 뭐 네네. 아니면 뭐 저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피깃 코리아로 연락을 네, 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네. 최대한 컨설팅을 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네. 저희 역량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네, 가능하다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50여 분 정도를 길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네, 거기 때문에 너무 길게 그런 와중에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네네. 저희 이제 뭐 피기코리아 지사장님과 네네. 그 박사님께서 구 박사님께서 열심히 댓글을 네. 달아주고 감사합니다. 계셔서 저희가 뭐 저희 할 일을 덜었어요. 저희 할 일을 덜었게 네네.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피기코리아의 조영범 과장님과 두비주 웨비나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좀 이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좀 이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좀 해주시고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사실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이거 말고도 진짜 다양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했고 실제로 양산 사례에 성공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어플리케이션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시기는 하시지만 네. 여기 라이센스로 그러니까 피기 솔루션이 이제 그런 질문들 좀 있으세요. 라이센스로 구매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 피깃을 구매하시면 네. 프로세서 안에 저희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업데이트 하는 거나 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지금 자동으로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뭐 배워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가 앞서 뭐 많이 다 못 보여드렸지만 6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만 6가지 종류 정도의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에 따라서 또 라이센스가 달라질 수 있고요. 혹은 그리퍼에 따라서 또 라이센스가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저희 엔진은 무조건 다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산업용 로봇을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거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현장에 도입돼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로봇들에는 다 피기 솔루션이 적용이 가능합니까? 네, 뭐 다 가능합니다. 저희 예를 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글로벌 로봇 아니면 한국 국산 로봇을 메이커 로봇을 제외하고도 PLC를 통해서 연계를 할 수도 있고요. PC를 통해서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뭐 진짜 생소한 업체인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우리 뭐 이런 종류의 로봇인데 여기에도 적용 가능하느냐? 예,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피기코리아와 함께 제조 기술 혁신을 위한 3D 로봇 비전 솔루션 플랫폼 피깃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조영범 과장님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비즈 웨비나가 규사의 스마트 제조 혁신 프로젝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특히 로봇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했거나 어쨌든 요거를 한 차원 높이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혹은 로봇을 이제 도입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로봇 관련된 로봇을 한 차원 더 나은 로봇으로 한 차원 더 나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피깃 코리아에 연락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